국회의사당 건물은 현재 자산 가치가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수소 관련 주를 사요? 자, 그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한강 편의점 혹시 매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일찍 알았으면 제가 신청이라도 해봤을 텐데. 로드뷰로 떠나는 랜선 동기행.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 경제, 심지어 방송의 중심으로 울리는 여의도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원장님, 요즘 뉴스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라는 게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 아닙니까? 아, 저는 옮겼으면 해요. 저도요. 저분들이 이렇게 일을 저희 많이 안 동네로 하더라고요.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로 온다고. 교수님 했어요. 아파트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네. 왔으면 좋겠다. 국회의사당 본당하고 저 의원회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으십니까? 멋있긴 저희가 더 멋있지만 자리가 국회의사당 자리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정답은 저게 훨씬 더 비싸요. 국회의사당 건물은 현재 자산 가치가 117억밖에 안 됩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저 자리가 117억이라고요? 저 의원회관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저게 신관이 새로 준공된 게 201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72억 정도 된다. 새로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그러면은 저 의원회관인 교수님이 사고 네. 저는 국회의사당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2천억이 없었어. 박 소장님이 옆에서 웃고 계시네요. 저 제일 앞에 있는 게 해태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해태상이죠. 저 해태상을 건축하는데 기여했던 곳이 해태제과가 저 해태상을 만드는데 일부 기증을 했습니다. 바로 저 해태동상 땅에는요 지금 와인이 묻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쪽에 네, 36개씩 해서 그래요? 합쳐서 72개. 72개가 붙으니까 저기가 준공 100주년이 되는 2075년에 개봉하기 위해서 근데 한 거의 100년이 되면 와인이 식초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글쎄요. 빈티지 와인은 100년 넘으면 많지 않나요? 원래 넘을수록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싸구려만 드셔서 막 끓이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저 해태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삼성의 저 새로 만든 로고 있잖아요. 영문으로 삼성 돼 있던 거 있잖아요. 거기는 원래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없었었어요. 원래는 없었었습니다. 점쟁이가 그 삼성가에게 너희들은 옛날부터 무리를 가까이 해야지만 돈을 번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오너 집안에서 그 파란색 띠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 뭐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뭐 회장님께 뭐 여쭤보거나 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저희가 보면은 국회의사당 위에 있는 요 돔색 저거 일부러 색깔 맞춤을 한 건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붉은색 계열이었는데요. 녹이 슬다 보니까 저 색깔로 바꿨다. 아니. 그건 정말 좀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 아닙니까? 제가 요즘 국민청원 올라온 건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국회의원분들 월급을 그 코스피 추종하는 네. 레버러지 상품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코스피가 2,200이면은 예를 들면 뭐 100이라는 걸 줬으면 3,000 가면 200을 주고 1,500 가면 한 30 주고 좋다. 좋다. 주가를 엄청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요즘에 보면은 아무래도 대세가 뭐 그린 뉴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었다. 이런 오해를 또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수소차다. 그 수소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오면은 현대차가 안 좋을 거야. 현대차는 더 밀릴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나요? 일단 첫 번째는 수소차는 맞는데 네. 현대는 수소하고 전기를 당연히 같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차는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결국 전기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은 수소 시대도 같이 오지 않을까? 코닥이라는 회사가 네. 이 사진 찍는 회사 아닙니까? 네. 망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바이오 쪽에 뭐 손을 들어갔고 주가가 막 10배, 15배 한 번에 뛰면서 다시 신문지상으로 올라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코닥의 옛날을 보면은 네. 이게 왜 망했었냐? 네. 1980년도에 얘네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네. 처음 개발합니다. 네.
근데 알았는데 걔는 왜 망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자신감이 없었구나. 자신감이 좀 없었고 오더라도 완만하게 올 테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필름 파라톤 잘 보니까 이걸 다 본 다음에 나중에 디지털로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한 20년은 맞았어요. 2000년까지는 그냥 돈 잘 벌었습니다. 필름 팔아서 뭐 디지털 카메라 나왔지만 별게 아니었네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꺼번에 필름을 버리고 디지털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그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왔구나. 절벽처럼 떨어졌어요. 불과 2, 3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사회가 변했는데 네. 저는 저런 수소 충전소, 그린 뉴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기후 변화는 도저히 못 버티겠다. 또는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로 이때는 바꿔도 어떤 가성비라든지 충분한 편리성을 보장한다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하루 아침에 상전벽해가 될 거다. 그런 수소 관련 주를 사요? 주식을 어떻게? 그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식 얘기를 물어보시는데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뭘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산업이 배터리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에 사실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소 전기차니까. 수소 전기차니까. 그러면 수소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자 그거가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저희 밤에 가면은 한강 공원에서 먹는 컵라면이 맛있죠. 와 그렇게 맛있어요. 사실 저는 한강공원을 왜 가느냐? 편의점 이용하려고 가요. 저기서 먹으면 이상하게 맛있어. 편의점을 그래서 해보면은 대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무슨 저 한강 편의점 혹시 매출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의도 2호점을 빼면 점포 절반은 20억 원대. 1년 매출이 20억이라고요? 20억. 네. 이게 이제 공개 입찰 형태로 네. 가격을 쓰는 걸 보고 거기다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그 매장을. 야, 20억 매출이면 조금 일찍 알았으면 제가 신청이라도 해봤을 텐데 한강 공원에 있는 편의점에 가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있어. 그 라면이 자동으로 나오던데요? 맞아요. 라면 자판기. 대단한. 우리나라 그 라면의 그 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엄청 크지 않을까요? 2018년도 기준 보면요 매출이 2조 1,400억이 넘어. 2조 원. 2조 원. 라면 진짜 열심히 먹네. 엄청나죠. 거기서 1위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 아세요? 우리 라면은 가장 매운 그 매울 신자. 신라면이에요. 네. 2위가 이제 오또기. 오또기. 오뚜기가 2위나 올라갔어요. 2위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한 마리 몰고 가는 겐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전 되게 의외였던 게 동남아시아가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1년에 먹는 횟수는 적은데 인구가 뭐 여기는 1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실 라면 산업을 바꾼 라면이 있습니다. 삼양라면.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라면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체질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라면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내수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라면 회사 주가를 보면 그냥 뭐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아니 라면 먹는 게 뻔하잖아요. 네. 하루에 하나 먹던 사람이 두 개 먹을 리는 없으니까 그 파이를 누가 나눠 먹냐 이런 내수 시장이었어요. 뜨거운 라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라면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영향을 받으면서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라면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수출 금액이 내수를 넘었습니다. 수출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주가도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은 대부분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먹자하다가 하다가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로 통하는구나 이러고 그럼 이 주식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관심 있게 봐야죠. 저희 이 프로도 조만간에 이제 영문 깔리니까 자막으로. Sir, how are you today? Price how much? Building price, cooking price. 죄송합니다. 한강은 공원에는 정말 안 오는 게 없던데요. 진짜로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오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옵니다. 배달존이 저렇게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저기에다가 그러면 가서 저기서 받는 거예요? 저기서 받으면 편하죠. 아. 배달의 민족이 4조에 팔렸는데 우리나라 어떤 스타트업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게 배달의 민족. 저도 생각했거든요. 배달을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네이버 생각은 했어요. 반도체도 전 생각을 했었는데 물류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스트 원마일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그 몇백 미터, 마지막 1km, 마지막 2km를 책임지는 게 그게 배달이죠. 배달의 민족, 쿠팡, 아마존 이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뭔 돈을 버는 거예요?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이익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 철학이 네. 시장을 지배하자였습니다. 이익을 창출하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가격을 올릴 법하잖아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오히려 낮게 유지하면서 경쟁자를 더 쫓아내는 거. 그렇죠. 옆에 것까지 더 먹고 다른 시장 가서 그 시장도 더 먹고 확장을 해서 한마디로 아마존의 제국을 만들겠다. 네. 내가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된다는 거죠. 돈 언제 버는 거야? 지금 보면 20년이야. 자, 아마존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마존 주주면은 원래는 야, 돈 좀 벌어봐. 돈이 이렇게 안 들어서 어떡하겠어. 근데 아마존 주가를 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네. 돈 안 벌어도 돼. 어차피 주가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시장을 지금 다 먹고 있으니까 주들 입장에서는 돈 벌라는 잘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렇네. 돈 벌라는 소리를. 주주 환원을 해라 뭐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배당보다는 주가 올라가는 걸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철학이 그런 거죠. 주주는 성장성이 있을 때는 그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돼요. 주주 환원을 안 해도 돼요. 성장이 멈추고 성장성이 조금만 낮아지면은 바로 얘기를 하죠. 네. 배당을 해라. 아. 이익을 늘려라. 뭐 하는 거냐? 아. 대표적으로- 어차피 투자 안 하는 거면 어차피 달라. 돈 남잖아. 너희 성장할 게 없잖아. 우리나라 쿠팡은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어떤 모델을 그대로 따온 회사예요. 처음에 적자를 보더라도 시장을 장악하겠다. 그러면 쿠팡이 상장되면 사야겠네. 물론 그때까지 실적을 봐야겠죠. 그리고 쿠팡도 지금 사실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쿠팡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보이지만은 뭐 요즘에 네이버도 이커버스 한다 그래요. 심지어 카카오도 한다 그래요.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내가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다면 적자여도 주식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인정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 적자가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공원에 앉아 있어 보니까 치킨 그렇게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로. 그럼 저 근처에서 치킨집을 열면 정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치킨집이라도 하고 싶죠. 뭐라도 하고 싶죠. 아니 잘 될 것 같으니까요. 치킨을 팔든 오리를 팔든 뭐 편의점은 너무 비싸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 한 증권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네. 과연 이 치킨집을 창업을 연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창업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치킨집이 초기 자본금이 한 5,700만 원 정도래요. 우리가 커피 전문점이 한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치킨이 더 싸요? 치킨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커피숍보다. 또 배달이죠. 그러니까 커피숍 와서 먹지만은 넓은 공간에 직원이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 그래 치킨집은 가서 먹진 잘 않으니까. 그렇죠. 교땡 치킨 같은 경우는요. 네. 창업 자금이 1억 600만 원 정도가 1억 정도.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가장 치킨집 체인점에서 창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다음에 비땡땡 치킨은 한 9천만 원이 조금 넘는 창업비용이 들어간다. 전혀 그런 쪽에 창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치킨집이에요 또. 아, 닭 그렇죠. 튀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울까? 다 닭 잡아서 그래서 반죽해서 무도 다 썰어서 포장돼서 가져오고. 잡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 잡아서 포장해 갖다 그러네요. 주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데 사실은 또 창업에서 실패 확률이 또 많은 게 또 오히려 치킨이에요. 치킨. 네. 그래서 정말 제 동생 같아서는 얘기. 하고 있어요. 잘 튀길 수 있는데. 너무 치킨에 그 기름 튀기고 그다음에 갔더니 닭이 안 익었다고 네네. 반품하고. 맞아. 쉽지가 않더라. 쉽지 않더라. 게다가 여의도는 네. 대박철이 있습니다. 아, 알죠. 화끈한 대박철. 와, 저 벚꽃나무철에 사람이 저렇게 벚꽃이 푸는 풍경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처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요인일지 아니면 저렇게 인산 인하를 이루는 시즌이 될 테니까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일지 뭔가요? 사실은 무조건 올리게끔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 벚꽃이 있는 위치들 보면요, 벚꽃길이 네. 대부분 강가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 서울뿐만 아니고 네. 지방 같은 경우도 다 춘천이든 강가에 벚나무를 심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뷰가 좋다는 거죠. 한강 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강 뷰가 있는 거고 없는 거는 한 20% 이상의 아파트 가치 평가가 다 있어요. 뷰가 조금만 있어도. 근데 원장님 잠깐만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쫙 열었는데 한강도 있고 벚꽃도 있는데 그 올리브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그렇게 쌩쌩 지나가면 이 매연이 좀 오히려 집값에 악영향이지 않을까요? 아, 우리는 집값을 해서라면은 네. 양잿물을 안 마시더라도 매연은 마신다. 어쩐지. 매연?
매연 우리가 창문 매일 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맛이지. 그 정도 마셔요. 공기청정기로 해결하자. 그것도 있고. 네. 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강 남쪽에서 한강 바라보면 북향이잖아요. 네. 강 북에서 한강 바라보면 남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남향을 더 좋아할 텐데 중요한 질문이죠. 네, 왜그 강남이 더 비싸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한강 줄기 보면요. 강남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베란다 쪽에서 네. 그 한강이 보이는 게 아니고 주방 쪽에서 보여요. 주방을 대부분 그쪽에 만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실 쪽이 다 남쪽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수동, 옥수동, 금호동, 한남동 이 일대가 거실 열면은 이제 딱 보이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망권으로는 당연히 북쪽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가 되는 게 학군이 플러스가 됐어요. 추가 질문인데 그러면 네. 형님 전문가들